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정수기. 요즘엔 얼음에 와인셀러 기능까지 있는 정수기들이 나오면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를 임대에 설치하는 가정이 늘면서 그 피해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피해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큰맘 먹고 정수기를 설치한 호정 씨. 2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준다는 설치 기사의 말에 안심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자, 다 끝났습니다. 뭐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니 2개월에 한 번씩 점검 오신다면서요. 지금 얼마 만에 온 거예요. 아니 그것도 오늘 제가 전화로 독촉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냥 취소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가실 때 저 애물단지도 그냥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 애물단지 정말. 아니 화나신 건 알겠는데요. 저기 다시 한 번만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아니요 됐고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일단 취소해 주세요. 머려. 정수기 업체의 관리 부실로 결국 임대 계약을 취소한 호정 씨. 하지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지금 장난해? 아니 취소한 지가 언젠데 계속해서 임대를 거 나가고 있었던 거야?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소비자는 정수기를 설치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고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했는데요. 그 후 정수기 업체가 임의로 임대료를 인출해갔다고 합니다. 자동이체인 경우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쓰다가 중간에 해지하면요 위약금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몰라요? 에이, 아유 무슨 말씀?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안심하십시오. 중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년 계약을 한 호정 씨. 그로부터 2년쯤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취소를 하시겠다고요? 네, 취소해 주세요. 뭐 할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3년 계약에 지금 1년 남으셨으니까 남은 임대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위약금이요? 아니 처음에 계약할 때 분명히 중간에 해지를 해도 위약금이 없다고 해서 한 건데 지금에서 위약금이라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튼 위약금 내셔야 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위약금은 없다고 해놓고 막상 취소하려니 위약금을 내놓으라니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정수기 필터를 교체한 후에 물이 새서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정수기 설치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에는 3,783건, 2010년에는 8,644건으로 정수기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는데요.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관련이 제일 많았고 서비스 부분 품질하자 순이었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정수기 업체들을 분석한 결과 판매 대수 1만 대당 피해 상담 접수가 가장 많은 회사들은 한일월드, 제일아쿠아, 청호나이스, 웅진코의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예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정수기 피해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네. 참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정수기를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모든 계약은 문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정수기 판매원들이 자신의 이제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위약금을 대납해 준다는 그런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그 계약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임대료와 임대 기간은 물론이고 그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공 같은 특양 사항도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수기는 그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성 세균 발생이라든지 그 이물질 혼입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제 정수기의 주요 부품 교체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점검 카드에 정수기 점검 일시, 점검 항목, 점검자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사례들을 살펴보니까요.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자동으로 인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상당수 소비자분들이 정수기 대금이나 관리 비용 등을 자동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인출된다거나 임대료가 이중으로 인출되거나 아니면은 계약 해지 후에도 인출이 되는 등 이제 이런 문제들이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계약서에 적시된 내용 외에 과다하게 청구되는 비용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수기 계약 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수기의 생명은 위생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청소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정수기 청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정수기 코크를 닦아줍니다. 정수기 코크는 물이 나온 후 맺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물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면봉들을 이용해 입구의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물바지도 물이 고여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자주 비워주고 씻는 게 안전합니다. 저수조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청소해줘야 한다는 건 역시 잊지 마세요.